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저 조회수가 필요해서 제 차 갖고 나왔고요. 솔직하게 1년 정도 해보니까 이 340i만큼 조회수 잘 나오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 소개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제가 뭐 돈을 얼마를 썼고 타이어가 뭐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이 주행 리뷰. 저도 약간 그 모트라인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이제 좀 따라했던 그 많이들 아실 분들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 출고기, 차량 설명, 그리고 시승기까지 다 찍으시길래 저도 이제 저희 선배님들 따라서 시승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차 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어떻게 타는지, 모드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운전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액션캠도 샀는데, 오늘은 피디님 캠들로 한번 좀 연습 한번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산 액션캠으로 제 차 했으니까 제 시승차를 한 번씩 다 할 겁니다. 시승차를 한 번씩 다 해서, 그렇게 네가 좋다고 하는 그거 뭔지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문의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거에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특히 펀드라이빙 얘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말을 별로 많이 안 할 겁니다. 말을 별로 안 할 거고, 진짜 저 평소에 어떻게 타는지 그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제가 오늘 찍은 길 그대로 똑같은 길로만 이제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에서 뭐 주행 질감이라던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다는 게, 드라이빙 스킬을 뭐 드리프트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전문 뭐 서킷 주행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찍힐 건데, 제가 뭐 발이나 핸들이나 움직이는 게 저거 아닌데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 채널을 보실 정도면 엄청난 차에 대한 내공들이 많이 쌓이신 분들이 많이 보실 정도로 찾아서 봐야 되는 채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저게 아닌데 싶으시면 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MCT 좀 쿠폰 써서 드라이빙 센터 가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서킷 주행은 사실 가서 좀 몇 번 해봤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그 다음에 드리프트 한번 배웠는데 한 30분 하는데 한 2초 성공했나? 그래가지고 아직은 제가 완벽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싶으시면은 한 번씩 얘기해 주시고,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인, 제가 운전 경력이 한 10년 조금 더 된 그냥 평범한 30대 남자의 운전 능력인데, 거기에 이제 좀 빠릿빠릿한 차를 탄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그동안 제가 이제 모닝으로 8년, 이 340i로 이제 2년 차, 제 차로 운행한 게 딱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그냥 타면서 익힌 운전 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차도녀 TV 340i 제가 차 뽑고 처음 나가고 1년 만에 혹시나 뭐 저의 심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또 1년 리뷰를 찍으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 몰랐는데 네이버 지도 내비를 쓰는데 그것도 점수제가 있더라고요. 점수 보니까 제가 1점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보니까 경로를 찍을 때만 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호위반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급정거랑 급가속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금만 뚫리면 이렇게 좀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모닝에서부터 온 습관입니다. 모닝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교통 정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특히 언덕 올라갈 때 뭐 많이들
좀 연식이 있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난이 아니라 2명 타면 에어컨 안 끄면 언덕 못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느린 만큼 항상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쓰고 다녔던 그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예, 점수가 낮은 건 제가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아니고요. 예, 급정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 믿고 막 밟았다가 또 확 쓰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조만간 아마 올라가게 될 건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컴포트에서도 뭐 이 정도는 뭐 하실 겁니다. 무난하게. 굳이 이거는 6기통이 아니어도 저희 브랜드의 차들은 아시잖아요. 미션이 엄청난 똑똑한 미션이라는 거. ZF 8단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미션을 믿고 저도 이렇게 까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 또래에 비해 정말 저도 이 일을 핑계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게 너무 저도 감사하고 아직도 너무 기분이 좋고, 지점에서 한번 이제 경조사가 있어서 지방을 좀 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팀장 그리고 제 동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좀 먼 지방이고 시간이 급작스럽게 바로 가야 돼서 셋이 가려고 했다가 또 지점장님께서 저희 지점에 경조사에 안 가실 수가 없으니까 어떤 차를 타고 갈까 하다가 이제 멤버가 그렇게 넷이 꾸려진 거죠. 차를 로너카를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뜬금없이 지점장님께서 갑자기 니들은 요즘 뭐가 행복하냐, 가끔 이게 어른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요즘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뭘로 스트레스를 풀고 인생이 좀 지치고 힘들 텐데 뭘 해야 좀 풀리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죠. 제 동기는 조금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운전할 때요. 운전이 피곤하잖아. 그 운전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사실 제 지금 나이대 시기에 탈 수 없는 차를 영업한다는 이걸 핑계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저는 출퇴근 때 될 수 있으면 스포츠 플러스거든요. 진짜 막히지 않는 이상. 근데 물론 출근할 때는 아무래도 위치가 학원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퇴근할 때 제가 퇴근을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면은 집까지 가는 그 길이 쭉 뚫려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한번 배기음 들으면서 가고 주말에 이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또 배기음 한번 듣고 그게 스트레스 풀리고 그게 행복하고 약간 이게 약간 저만의 생각인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저렇게 같은 차 만나면 꼭 저는 비상 깜빡이를 한번 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우주명차다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차다 해주시지만 실제로 저도 영업을 해보니까 그렇기엔 그 돈씨가 셉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면 후보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혼자고 하면은 무조건 이 차가 맞는데, 만약에 자녀가 있다거나 이래버리면 솔직히 저도 당장 자녀가 있는 태어날 분들에게 같은 8천만 원이면 이걸 하시죠. 항상 들어온 얘기는 X3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그래도 투어링이라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투어링이라도. 근데 또 투어링을 보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도 사실 알고 있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만큼 아무리 우주명차고 칭찬을 받지만 정작 공도에서는 보기 진짜 힘듭니다. 그만큼 저는 약간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차종들을 이 차 살 때도 고민을 했고 한데, 그때마다 항상 조금 이제 재밌으면서 좀 남들과 좀 뭔가 다른 차이면서 뭔가 좀 동질감 느낄 수 있는 차를 원하는데, 이 차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차 사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뭐 아반떼 N이 붙는다, 뭐 벨로스터 N이 붙는다. 제가 실제로 느껴본 바로는 제일 많이 붙은 차는 스팅어, 그 다음에 소렌토 튜닝된 거, 그 다음에 카니발, 그리고 수입차로 넘어가면 사실 다른 브랜드는 제가 볼 때 이 차에 큰 관심 안 느끼시고요. 같은 브랜드 중에 저한테 붙어주셨던 분들은 630, 640, 그 다음에 530, 은근히 저는 아반떼 N, 벨로스터 N한테 그렇게 뭔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차종들이 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말이 계속 새지만 저는 이 차 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쏴주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진짜 좋습니다. 물론 뭐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코너 감아 나갈 때 이런 느낌이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출고 설명 때도 못하는 게 달릴 때밖에 안 돼요. 지금 요 버튼 나오려나? 요 버튼 누르면 반자율인데 요걸로 이렇게 속도 올려주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셋 누르면 규정 속도, 이게 촛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원칙상 반자율은 요 자세인데 사실 반자율 구간 단속 이렇게 차 막힐 때 쓰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땐 전 이렇게 탑니다. 저는 사실 연비를 안 보는데 이제 많이들 연비를 여쭤보시니까 지금 6.5입니다. 네. 연비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연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가속, 급정거,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데서 배기음 들으려고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차는 연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항속 주행하면 한 13인가까지도 제가 봤어요. 참고로 제 차는 LCI1이라 하이브리드가 없지만 LCI2는 하이브리드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비가 상당히 좋고, 저는 사실 연비를 안 보고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연비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저는 이 화면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약간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터널에서는 스포츠로 놓고 이걸 누르면 게이지가 나옵니다. 이 맛에 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많이들 너 왜 튜닝 안 했냐, 특히 배기 튜닝 340은 퍼포먼스 배기가, 저 직원들한테 아직도 놀림받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340에 배기 튜닝 안 할 건 뭐하러 타냐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제 영상에 자주 스토리로 나오는 저희 직장 동료 340 추어링 탄 형, 그 아우라 S 쿼드티까지 해서 배기 튜닝 했거든요. 구변 승인 다 받고. 영락없이 M3인데 저는 좀 사실 제가 많이 상담 오신 말씀드리지만 저는 M3나 M4를 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 아껴서 저는 순정파라 그대로 탈 거고, 지금 요 사운드가 이제 배기에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 실내에는 이 스피커로 쏴주는데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너무 과하면 남들한테 피해인데 피해 안 주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재밌게 듣고 이 맛이지 않나. 요 미션 반응이 굳이 매뉴얼로 패드를 안 써도 재밌게 탈 수가 있고, 출고 설명 때 많이들 이 패드 시프트 많이 여쭤보시는데 옛날에 다 이거 하셨잖아요. 저도 이걸로 운전 배웠고, 1단부터 5단 넣고 후진까지를 여기서 1단부터 5단까지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눌러서 단수 내리고 눌러서 단수 올리고 요거라고, 클러치만 안 눌렀다 뿐이지 지금 왼쪽 마이너스를 누르면 한 단 내려가고 한 단 더 내려가고, 올리면 또 올라가고, 또 내리면 또 내려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여기서 이 S가 뭐냐라고 하세요. 기어 토그 옆에 S가 뭐냐, 이게 시퀀셜 모드라고 합니다. 기어비를 조금 더 쫌쫌하게, 그리고 시퀀셜에서 패드를 당기면 완전 매뉴얼로. 차가 많아서 제가 지금 기어를 적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냥
나게 삽니다. 그냥 340 뭐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건데, 그냥 저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간 요런 맛이지 않나.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누르면서 그냥 감탄사 하면서 다녀요. 저 그냥 이렇게 다니고, 최근에도 이 길에서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 M4를 만났습니다. M4를 만났는데 그냥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인 게, BMW 뭐 M 뒤에서 봤을 때 머플러 티 크고 하면은 무조건 막 이렇게 쏘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2차로에서.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반갑네 하고 저도 그냥 살짝 추월해서 그냥 쑥 갔죠, 규정 속도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지금쯤 한 방이 나올 건데 했자마자 배기 한번 빡 터뜨리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비켜드렸더니 제 앞에 오셔가지고 쭉 쏴주시더라고요. 와, 그때 막 저도 재밌으니까 따라가는데 돌 막 튀고 막 따닥따닥 소리 나고. 아마 영상을 보신다면 그 전화나 문자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너무 재밌게 그때 놀아주셔가지고 뭐라도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나 최근에 이 차 밤에 제 차 번호도 쉽잖아요. 그 차를 보셨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저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제가 뭐라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M4 쿠페였고요. 검정색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컴포트 플러스 뭐 색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깜빡이 소리, 코딩이 된 겁니다. 순정판인데 웬 코딩이냐? 그 제 동료라는 그분이 코딩 할 거라고 이미 불렀다고, 니 차 키 내놓으라고. 그래서 코딩 당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코딩을 당했어요. 형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조금 더 넣고, 컴포트 플러스 모드 뭐 막혀있던 거 뚫어주고, 깜빡이 소리 뭐 뚫어주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코딩이기 때문에 저에게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없는 그림일 거고, 똑같이 코딩을 해야 될 거고, 진짜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25년도 1분기 M 퍼포먼스 판매량 1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도적으로 1등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도 많이 나게끔 해놨고, 지금 5월까지 끝났죠. 5월까지 이제 영업이 종료되고 이제 다시 6월이고, 5월에도 제가 총 14대 판매하면서 그 중에 M 퍼포먼스 차량이 4대.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저에게 M 퍼포먼스 관련된 문의도 주시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출고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전 정말로 M 퍼포먼스, 그 다음에 퓨어 M 출고 드리는 분들께 이 오너가 알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일반 차도 당연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그 전에 모닝 타면서 저 340에 살 거예요 하면서 설명하는 거랑, 저 지금 M 퍼포먼스 탑니다, 저 3시리즈 탑니다 랑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차종은 당연히 저는 기본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거기에 사실 이 M 퍼포먼스나 퓨어 M 차들은 직접 운전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영업사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좋게 봐주시는데, 그 부분들도 절대 후회가 안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무조건 M 퍼포먼스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시험장에 보고가 올라갔고, 안 하면 저 잘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실 거고, 아직도 연락을 많이 받아요. 나 계약은 하고 싶은데 너무 여기저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대화하기가 편해집니다. 그 솔직하다는 게 다른 걸 제가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어떤 차를 사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막 집 앞에 전시장도 가보고 당신 영상도 보고 뭐 모든 영상을 봐도 너무 제각각이더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편하게 주시면 그런 얘기도 좀 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구매할 차 종과 색상 조합에 재고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M340i 브루클린 그레이에 지금은 꼬냑이 없으니까 뭐 모카 시트라고 하면, 브루클린 그레이에 모카 시트 나는 대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영업사원들이 네, 대기해 주시면 배정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죠. 아 근데 대기하긴 할 건데 그래서 할인 금액 얼마예요? 당연히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 예산을 맞출 수가 있고, 아 이 정도 금액대에 내가 인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이자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는 그 허위 견적, 이건 좀 문제가 심합니다. 물론 이 차종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BMW가 특정 몇몇 차종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 한두 달은 대기를 해야 돼요. 뭐 BMW 재구매 이력이 있거나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어떤 차종들은 그런 우선 배정 점수가 높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340i로 말씀을 드리면 할인을 회사에서 500만 원을 하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 경쟁되고 고객분들도 알아보시고 하니까 질에 겁을 먹고, 저는 700만 원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어디서는 그걸 또 누군가 듣고, 저는 800만 원입니다. 또 듣고 저는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에서 하라는 거에 2배씩 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시세라고 하는데, 과연 그 시세대로 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 저한테 대기계약 해놓으시고 타 딜러사에 대기계약 해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그 타 딜러는 100만 원, 1200만 원, 당연히 높으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두 군데 계약을 해놓고 동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배정이 되고, 저는 배정되자마자 항상 차대번호 드리고 이 차의 출고 스케줄과 뭐 구매를 진행을 하실지, 뭐 대기를 한 번 더 하실지, 해약을 하실지 꼭 여쭤보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할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던가요? 아직 안 물어봤는데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해약하셔도 되고 그쪽에서 하셔도 되고, 제가 뭐 해약 요청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계약금 전액 환불해 드릴 건데 확인은 해보세요. 저 해약했다가 그쪽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낭패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랑 똑같은 할인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뒤에 대기자가 많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신 만큼 그냥 인도해 주시면 본인이 더 잘 케어하겠다. 진짜 허위를 떠나서 솔직히 받아들이는 그 분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사기당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맞죠.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물론 영업사원이 얘기는 했대요. 좀 변경이 될 수는 있다고.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토막이 나면 그거는 변경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분이 느낀 거랑 똑같이 느끼고, 그분은 거기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제 할인을 더 줄여도 되니까 그냥 너한테 차 살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인 더 줄여도 되니까. 그런 거 믿고 비교한 거 이게 너무 미안하다고,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너한테 살게, 그리고 거길 바로 해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기가 워낙 길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흘러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고객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많이 하자, 일단 계약이라도 해놓고 해약을 할 때 하더라도 계약을 좀 많이 하자의 컨셉을 가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자신 있는 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고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저한테 해주시는 게 맞춰볼게요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 허위 견적, 대기가 긴 차종들에 대한 지켜질 수 없는 할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당장 계약을 해도 차가 대기했다가 2달, 3달 뒤면 2달, 3달 뒤로 할인 금액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뭐 파이낸셜 썼을 때 혜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시트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옵션 트림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구매를 조금 결정하셨다면 좀 마음에 맞는 영업사원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받아보셔서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아시겠지만 대번 얘기해보면 다 들립니다. 아, 이 영업사원은 뭔가 말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아, 이 영업사원은 본인이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다고 하구나. 만약에 바뀌더라도 책임 못 지면 솔직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대부분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그런 영업사원들한테 좀 계약을 해주시면 기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막 신나게 대기하고 했는데 막 그렇게 되면 기분 저 같아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굳이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저한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어느 지역 어느 영업사원이 돼도 기분 좋은 구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조금 운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전문 용어로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악셀 이 반응의 직결감, 이 밟는 대로 나가주는 이 맛.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핸들도 묵직하게 이렇게 틀어도 이 차는 진짜 우주명차가 맞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감아 나갈 때, 이 맛이 타지 않나. 참고로 조수석까지는 괜찮은데 뒷자리에 누가 타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멀미가 나요. 이거를 조수석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저도 제가 타보고 하면은 조수석까지 상관없는데 이게 뒷자리에 타면은 이렇게 막 하면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혼자 탈 때만 이러고 다니지, 그리고 이게 누가 있을 때 이러면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혼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죠. 그 유튜브 채널에 좀 말을 인용하자면, 저 야노드 채널 좋아합니다. M340i 리뷰 영상이 나올 때 야노드 이제 정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독일 유럽 사람들의 패밀리카 1순위가 이 차량이다. 물론 뭐 내피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 가격에, 이 사이즈에, 이 주행 질감에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차는 이 차다. 근데 이 차가 한국에서는 그냥 3시리즈로만 치부가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충분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뭐 3시리즈 무슨 패밀리카, 제가 그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F바디 시절 3시리즈 생각하시는 건데 그때 시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커졌고요. 진짜 좋아졌고, 뒷자리 제가 앉아도 탈 수는 있어요. 물론 뭐 7시리즈, 5시리즈처럼 막 이렇게 막 편하게 갈 수 있진 않죠. 당연히 차체 사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한테만 벌써 세대 구매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620D, M340i, X5, M60i 이렇게 3번 기반하신 분이 실제로 자녀가 저는 그 자녀분이 지금 크는 걸 보고 있거든요. 3년 전에, 그 다음에 2년 전에, 그 다음에 올해 볼 때마다 말이 늘어서 오고, 처음에 봤을 때는 유모차 타고 안겨 있었는데 이제는 걷고, 이제는 저 보면은 말도 하고. 그분이 이 차를 실제로 패밀리카로 1년을 썼어요. 그때 6GT에서 340으로 기변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6GT 트렁크가 너무 써서 어차피 안 쓰는 거
재밌는 차 한번 타볼게. 애기 더 크면 못 탈 것 같으니까. 어떤 차요? 340이요. 그분 저랑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출고했어요. 그분이 2월, 제가 3월. 그렇게 1년을 재밌게 타시고, 아, 이제 마지막 6기통에서 8기통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 이제 또 애기도 커가니까 이제 SUV도 봐요. 아, X5 M60 있고. 그분은 근데 진짜 1년 동안 패밀리카로 쓰면서 저랑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패밀리카로도 좋은 점이 자녀가 한 10살 때까지는 그렇게 안 크니까 뒤에서 케어해도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서, 아빠들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키울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빠도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스트레스 풀어주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서 패밀리카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완벽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 돈이면 530i가 있는데 맞는 선택지인지 궁금하다. 물론 530i 있죠. 근데 530i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 브랜드들은 급대로 옵션도 많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고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BMW를 보면 숫자대로 뭔가 차별성을 둔 거지, 숫자대로 뭔가 이 차에 없는 거 이 차에 무조건 있고 이렇진 않아요. 왜냐? 어찌됐든 지금 상태로는 5 시리즈에는 M 퍼포먼스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3 시리즈는 있습니다. M 퍼포먼스가.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550i가 나올 때 M550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5 시리즈에는 M 퍼포먼스 라인은 없습니다. 그냥 M5라고 하는 퓨어 M 라인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한국 들어오는 기준으로 5 시리즈에는 투어링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3 시리즈는 있죠. 이런 것들만 봐도 3 시리즈와 5 시리즈, 그 다음에 또 7 시리즈로 가면 7 시리즈에서는 이런 쫀쫀한 맛을 또 못 봐요. 근데 또 반대로 3에서 2, 1로 내려가면 제 진짜 재밌다고 느끼는 차가 뭐냐면 M135i. 아, 그 차는 아찔합니다. 이게 저도 맨날 저희 지점원들 얘기해요. 막 기통이 깡패다. 6기통, 8기통, 10기통, 12기통 기통이 깡패고 토크가 깡패다 하는데, 135는 기통이 깡패다라는 말을 무시하는 게, 진짜 소위 말하는 핫 해치, 진짜 그 해치백 짧은 이 차체에서 오는 그 짜릿한 주행 질감, 그거는 근데 진짜 아찔해요. 막 날것이고, 그거는 저도 운전하면서 와, 이건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돌겠다 싶은데 또 안 돌아요. 왜냐? 엑스드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 종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서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골라갈 수 있게 세분화 해줄게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좀 만족도가 더 높고, 근데 아마 저도 다음 차는 퓨어 M은 한번 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 살 때도 진짜 고민 많이 한 게 M2를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더 내가 무리하면 퓨어 M을 탈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좀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M2랑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M2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퓨어 M이냐 M 퍼포먼스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B58이냐 S58이냐. 딱 마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BMW 드라이빙 센터 가면 짐카나 코스에서 M2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M2로도 강습을 많이 하고, 그런 만큼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차를 고른 이유는 차가 한 대인데 바로 투도어로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바로 M으로 넘어가지 말고 M 퍼포먼스 먼저 경험하고 넘어가자가 컨셉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저에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컨버터블이 진짜 전 무조건 한번 탈 겁니다. 전 컨버터블을 무조건 어떻게든 한번 탈 건데, 그 컨버터블 중에 저는 지금 M4 컨버터블을 노리고 있거든요. M4 컨버터블 어차피 투도어인데 그냥 340을 한번 타보자. 그리고 BM의 정수는 3이라고 하니까 한번 타보자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후회 없고요. 후회 없지만 항상 S58에 대한 갈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M2를 재출고했죠. 5월달에. 그분도 원래 340으로 대기했다가 M2로 대기 순서를 바꾼 거였어요.
저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340을 가서 사실 배기 튜닝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할 건데 그럴 거면은 그냥 M2가 낫지 않겠느냐. 그 저도 기왕 튜닝을 하실 거면 뭐 하실 건데요? 여쭤봤더니 M 퍼포먼스 킷으로 그냥 다 바디 킷에 뭐 배기 튜닝에 이 핸들에 다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그냥 M2로 가시죠. 어차피 그 금액을 투자할 거면 M2가 맞습니다. 해서 그분 M2 인도하시고 제 쇼츠로도 올렸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썬팅하고 그 바디킷들 달고 얼마 전에 사진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M2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차종 고르고 차를 타면서도 이 비교하는 시선을 너무 많이 보시면 타면서도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내가 좋아서 선택한 내 차를 내 맘대로 타야 만족도가 더 높지 않나 싶어서 차종 결정하실 때도 뭐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친구분들 뭐 주변에 있으시면 상의하시는 건 좋지만 내가 이 차를 사면 저 차랑 비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어요. 사실 한번 연락 오면 막 귀찮게 저희가 자주 연락 귀찮으시죠? 막 그냥 편하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 오고 사달라고 하고 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하나의 또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종 이렇게 제가 시승차도 찍을 거지만 제가 어디 출고 갈 때나 이럴 때도 찍을 계획입니다. 액션캠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다양한 컨텐츠를 좀 찍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쇼츠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 출고차들을 쇼츠로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저 나름대로 약간 성취감도 있고 또 은근히 아시겠지만 실제 이 긴 영상보다 쇼츠를 지나가다가 올라오고 하고 쇼츠 보고 연락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넘기다 봤는데 너 이 차 출고했던데 나도 상담 한번 해줘. 그래서 쇼츠는 저의 약간 기록 같은 느낌? 이 차를 출고했고 이달에는 이 차를 출고했고 약간 이렇게 기록 같은 느낌으로 할 거여서 쇼츠는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뭐 유명한 채널의 협찬도 좀 많이 나갈 수 있게 더 연락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제가 메일로 항상 연락 드리니까 제 메일을 받아 보셨다거나 좀 관계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지금 보셨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 뜨겠죠? 워낙 제가 아직까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뜰 수도 있는데 혹시나 뜨거나 제 메일을 좀 받아 보셨다면 저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영상들 보고 모닝 탈 때도 차 바꾸면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제 홍보를 떠나서 그냥 재밌게 그런 촬영들 하면 좀 더 제 채널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저도 좋은 경험하면서 뭔가 좀 더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뭔가 많은 얘기를 제가 원래 하려던 것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PD님이 편집의 힘을 빌어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